이 교과서는 교류 분석 우리 이승달 선생님 먼저 발표하시고 전체 발표하실 때 평가까지만 하십시오. 지우시나 평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우리 마무리한 후에 또 우리 현실 치료 우리 사모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가져오십시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안 꽂아도 되나요? 이거 안 꽂아도 되나요? 예, 교류.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약한 거예요. 제일 듣는 사람들이 사이브를 하는 분들 좀 그렇죠. 보시고 요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류 분석 상담. 교류 분석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릭 번에 의해서 발전된 이론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한 방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 유형에 벗어나 새로운 목표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에서 성장 과정을 통해 성격이나 행동 양식이 형성되지만 자신이 성격이나 행동 양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품과 행동 특성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문제 발생 과정으로는 각 개인이 자아 상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생활 자세는 자신을 느끼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두 번째는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세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을 긍정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타인도 옳다고 여기는 생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대하며 신뢰와 솔직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자세를 가짐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은 3가지 자세는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열등감이나 죄의식을 가지고 우울에 빠지거나 인생에 대해 희망이 없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허무감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념으로는 성격 구조로는 아버지 자아 상태, 어른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 3가지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어버이 자아는 부모나 형제 또는 중요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내면화시킨 것입니다. 어버이 자아는 2가지로 나뉘는데 어른 자아는 객관적, 합리적, 분석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평가적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여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자아는 인간의 출생 후 5세경까지 경험한 감정적 반응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또 심리적 욕구로는 첫 번째 자극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친밀감을 갈망하는 욕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어루만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시간 구조화 방법. 이것은 상대방과
스트로크를 주고받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환경이나 시간을 계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시간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철회, 타인을 멀리하고 공상이나 상상을 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스트로크를 주려는 자기애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스트로크를 얻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의례적인 행동입니다. 인사나 결혼식이나 종교의식 등 전통이나 습관에 따름으로 간신히 스트로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누구와도 특별히 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활동, 풍부한 인간관계와 소극적인 인간관계의 중간입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아이들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에 전념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흥,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용되는 주제에 관해 얘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단순한 보완적 교리입니다. 다섯 번째, 게임. 게임이란 대인관계 중에서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대가를 치르는 반복되는 일련의 저의적 교류가 게임입니다. 게임은 방어기제이며 일종의 필요와 같은 교류로서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게임으로 보냅니다. 게임을 연출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식이 잘 맞지 않아서 어루만짐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뢰와 애정이 있는 진실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 어루만짐을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밀성은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실한 교류입니다. 친밀성은 교류 분석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시간의 구조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교류 유형으로는 첫 번째, 상보 교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숨겨진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교류입니다. 교류가 상보적일 때는 대화가 상호 지지적이며 언어적 메시지와 표정, 태도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차 교류는 3개 또는 4개의 자아 상태가 혼합된 교류로서 발신자가 기대하는 응답이 오지 않고 수신자가 다른 자아 상태로부터 오는 교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차 교류가 일어나면 대화는 중단됩니다. 교차 교류는 심리 게임에서 일어나며 상대방이 원하는 욕구가 무시되거나 잘못 이해되어서 나타나는 반응의 교류입니다. 예상 밖의 반응이 되돌아오는 경우를 말하며 인간관계에서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 교류는 이중적 메시지를 하는 저의적 교류입니다. 진정한 의도를 덮고 숨기고 이중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입장으로는 어릴 때 부모와 주고받은 스트로크를 기초로 형성된 자기나 다른 사람 또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항상 옳고 타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남을 탓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삶의 태도, 자기 긍정, 타인 부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으며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스트로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나의 반응입니다. 스트로크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단위인데 피부 접촉, 표정, 태도, 감정, 언어, 기타 여러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대한 나의 반응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떻게 스트로크를 주고받았는가는 성격과 성품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상담의 목표로는 교류 분석 상담의 목표는 자율성의 성취와 통합된 어른 자아의 확립입니다. 또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성, 자발성, 친밀성이 중요합니다. 혼합이 없이 어른 자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타가 없이 상황에 따라 자아 상태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초기 결정에 근거한 생활 각본을 새로운 결단으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생활 각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으로는 1. 동기화 단계에서는 내담자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만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자각은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두 번째 자각 단계에서는 내담자는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원하는 변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상담 목표의 수립을 통해서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담 계약 단계에서는 상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상담자가 결정하여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자아 상태 정리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학습하고 그들의 각본을 유지하도록 위해 현재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초기 결정을 이해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여 자신의 각본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모든 방법과 기술과 경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재결정 단계에서는 어떤 한 과정이 아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재학습 단계에서는 재결정 과정 후에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남아있는 다른 각본 행동에 직면하게 하고 변화에 필요한 정보와 스트로크를 제공하기 위해 내담자와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는 새로운 결정을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상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요 상담 기법으로는 첫 번째 계약 상담의 첫 단계로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과 도달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담 목표 등에 관하여 양자 간에 합의한 사항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상담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진술문은 명료하고 간결하게 쉬운 말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진술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일기를 쓰게 하고 상담이 끝날 때쯤 자신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조 분석이란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교류 분석으로 자신의 자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 분석은 내담자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행동 유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내담자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 분석으로는 비판적 어린이 자아는 부모의 윤리, 도덕, 가치관이 그대로 내면화된 것으로 윤리적 판단이 강하고 교훈적 방식을 취함으로 유머가 전혀 없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양육적 어버이 자아는 부모가 사랑으로 돌보며 하는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그대로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수용적이고 보호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능하는 어린이 자아로 자기중심적이거나 쾌락을 추구하며 억제하지 않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수능적인 어린이 자아는 외부의 규칙과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이가 부모나 주위 어른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눈치를 많이 보는 행동이 해당이 됩니다. 교류 분석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계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류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파악하여 부적절한 교차 교류나 이면 교류를 중단하도록 촉진시킵니다. 각본 분석으로는 어릴 때 형성된 무의식적인 인생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주는 메시지에 의해 강화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경험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각본에 따라 연기하듯이 사람들은 각자가 만든 각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각본 분석은 사람들이 각자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 상태를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각본을 이해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류 분석의 공헌점으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목표 계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질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인관계 의사교류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입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부모 역할에 대해 부모의 금지나 허용과 같은 메시지와 이에 따른 조기 결정이 일생 동안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모가 보다 효과적으로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자신의 상담 이론 기술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정서적 재경험을 위해서 비누자 기법 등 형태주의 상담 기법을 빌려온 점입니다. 제한점으로는 각 분석을 위해 설명이나 교육하는 등 인지적 면이 강해서 정서적 면을 경시하는 것에 약점이 있습니다. 또 교류 분석 용어와 구조가 복잡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에게는 분석의 내용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 교류 분석에서 자아 상태에 대한 설명이 정신 분석의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개념과 비슷하고 초기 결정이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제가 읽고 요약하면서 교류 분석 상담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데 참 좋은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또 자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자아를 성찰하게 해주고 또 나 자신의 관계 패턴을 알게 해줘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건강한 의사소통 패턴으로 바꾸어서 건강한 관계로 나가게 해주는 참 효과적인 상담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담 기법을 읽고 요약하면서 좀 이 전율이 일어나는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류 분석 상담을 제가 이거 찍히지요. 제 동생하고 정식적으로 상담료를 지불하고 정식적으로 이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몇 회기 동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빼주세요. 우리 동생이 듣고 있어. 윤사님은 좀 고상한 말로 교류가 무엇인가 관계 패턴이라 말하는데 맞죠? 근데 관계 패턴도 어려운 말입니다. 더 쉽게 교류는 교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죠? 교류는 교점 나누는 거고 유는 흐름이죠. 예. 쉽게 말하면 교제하는 교제. 예, 교제. 그래서 교류 분석은 교제 분석이란 말과 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교제는 관계 아니 관계 패턴을 사람을 대할 때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관계할 때 뭐 합니까? 의사소통 하잖아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분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핵심이 뭐죠? 관계 맺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실 밤에 잠잘 때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무의식 속에 꿈꾸는 것도 모르는 관계 맺는 거는 전혀 배제해버리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물론 뭐 혼자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같이 주무시는 분은 잠자는 그 순간,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도 돼요. 교류가 계속되는 거예요. 교류.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상담학적으로 분석하는 건 참 큰 뭐랄까 발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404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 교류 분석은 정신 분석에 영향을 받다 그러죠. 어디서 영향받아 어디 갈 수 있어요? 분석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우리가 상담 이론들 보면 분석이란 말을 쓴 거는 이 교류 분석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이 그 정신 분석의 영향이 그런 면에서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교류, 교제, 관계하는 패턴에서 분석적으로 사람의 그 관계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것을 고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향을 받아 완성된 교류 분석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입니까? 예.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예. 자, 우리 상담이론은 항상 인간관을 먼저 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뭔가?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거기 보십시오. 405쪽에 나오죠? 예. 반결정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요. 열려있다. 좋죠? 열려있다. 열려있다. 결정론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열려있으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예. 새로운 목표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있다. 그래서 출발한다. 있다. 예. 그런데 모든 상담 이론 다 그렇습니다. 상담 이론에는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 빠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빠져요. 그러면 이 상담 이론은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In Christ 이라면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맞아 떨어져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차이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재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뛰어봐야 배로고요. 인생이라는 게. 이미 그거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인생은 결정된 존재다. 그래서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결정론은 한편의 일리가 있다. 죄인으로 운명이 결정되어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 그래서 모든 상담 이론에 주님이 다 빠져 있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삽입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목표와 행동을 사람들이 바꿀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율적인 존재다. 자율적인 인간, 자율적인 존재. 자, 그런데 406페이지. 그럼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말이죠. 예. 그럼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가? 예, 여기 나오죠. 문제. 406페이지 보면 심리적 발생 문제가 왜 생깁니까? 왜 생깁니까? 예,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406페이지 보면 어릴 적에 내린 초기 결정, 어릴 때 굳어진, 예, 어릴 때 굳어진 생활 자세, 혹은 고정관념, 그죠? 예,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각 개인의 자아 상태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예, 그것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어때요? 의사소통하는 데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거기 각 개인이 줄치십시다. 각 개인의 자아 상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소통 방식을 가지면 갈등이 생긴다 말이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째 뭐예요? 각 개인의 자아 상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소통 방식을 가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교류 분석에서 자아 상태가 문제네요. 자아 상태. 자아 상태를 몇 가지로 나눕니까? 예, 어버이 자아,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른 자아. 그 다음에요? 어린이 자아. 자아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더라.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로는요, 어때요? 또 세 가지입니다. 프로이드, 그죠? 프로이드는 어떻게 나눕니까? 예. 예. 교류 분석, 에릭 버언의 어버이 자아를 프로이드는 뭐로 봅니까? 초자아로 해요. 슈퍼에고, 그죠? 초자아. 그 다음에요. 교류 분석 어른 자아를 뭐라 그러죠? 자. 예?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로 그러는데, 요거는 에고로 그러죠? 그 다음에 어린이 자아를 뭐라 그러죠? 이드라 그러죠. 이드. 그죠? 예. 사실 닮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막 그게 그거 같아. 자아의 세 가지 상태. 예. 마찬가지 또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교류 분석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모습, 그죠? 어른 모습,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으로. 어른보다는 성인이란 말이 더 적절합니다, 그죠? 어른 잘 모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거든요. 우리 문화는 그렇습니다.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꼰대를 하는 말이죠. 우리 헷갈립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예요? 성인으로 표현해야 적절할 것 같아요. 그죠?
보죠. 어쩌. 같은 어쩌. 저어쩌 돌립니다. 헷갈립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어쨌든 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아의 세 가지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예? 자아의 상태. 우리는 자아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리는? 조금 곤란하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풀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영혼육은 이렇게 딱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혼이 중심입니다. 그죠? 혼에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영의 영역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혼이 육에 맞물리는 영역이 있죠? 예. 자, 지금은 이제 배가 부릅니다. 그죠? 배가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육이 발동하죠. 육이 발동하는데 이 육이 발동할 때는 어디에 전달됩니까? 혼에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어떡할 건데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속에서 올리면 딱 우리 자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자극해요. 그럼 자아가 어때요? 가만히 있자. 어디서 지금 배고픔을 해결할까? 좌우로 살피는 건 뭡니까? 뭐가 합니까? 혼이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육은 뭐하고 통합니까? 어린이 자아하고 통하는 것이고 이드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지순, 지고. 그죠? 진선미를 추구해요. 최상의 것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죠? 그 갈망하는 게 어디에 전달됩니까? 혼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뭘 실현하고자 합니까?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 맞죠? 자아 실현의 본성이 사실은 영에 있지만 어때요? 이것이 혼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뭐와 관련을 맺습니까? 사실 어버이 자아와 슈퍼 에고하고 관련을 맺는 거예요. 사실은 상태는 이겁니다. 혼의 상태입니다. 맞죠? 그 혼 안에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같이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 좀 됩니까? 예. 이때는 저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이 자아의 구조 상태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교류 분석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뭐가 있다? 어린아이 자아가 있어서 어린아이 자아가 불거져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죠. 있어야 한다. 언제? 적절하게. 이를테면 고양이 친구를 만났는데 말이죠. 자네 잘 지냈어? 이래 되면 어때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양도야 얼마만이고 이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사투리가 나오고. 그래서 설말이 어디 도망가 보고 없고.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모습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아이 모습에서 인간적인 모습. 그게 어때? 정감을 주는 거라. 그죠? 근데 또 폼을 잡으면 홍보사님 어때? 야, 이 자식아. 옛날도 폼을 내더니 여전히 그렇네. 야, 가면 좀 벗어라, 이 자식아.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가면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요거거든. 어버이자. 고상한 척. 잘난 척.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픈 척.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척하면 뭐가 고달퍼져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뭐도 고달퍼져요? 몸이 고달퍼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어른 자아가 이 자아인데 혼이 중심을 잡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류 분석에서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발견입니다. 건강한 거다. 그럼 얘 친구 만났을 때 옛날 꼬치 친구 만나가지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건강한 거다 이 말을. 이해되십니까? 건강한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자리에 예를 들면 뭐 회사의 회장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또 회장으로서의 풍모를 갖추는 것 있죠? 그건 바로 어버이 모습, 어버이자 대표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가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거다. 근데 지체 높은 양반이 아무 데서나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 회장님 그건 아닌데요. 저건 아니잖아요. 참 보성사납습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뭐요? 격에 안 맞다. 그러니까 이 오르락내리락 적절하게 그 이 세 가지 자아의 형태가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자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거 우리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욕구 408점 욕구가 오늘 계속 나오죠? 아까 우리 성경적 상담 로렌스 크랩에서도 욕구 나왔죠? 욕구가 중요하네요. 예, 그걸 갈망이라 표현했는데요. 이 욕구를 프로이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욕구를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구.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각 이론들끼리 이렇게 서로 개념들을 서로 대조하는 게 필요해요. 욕구를 뭐라 그러죠? 예, 무엇이 맞습니다. 무엇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도 무엇이긴데 그걸 본성이라 한다. 본성. 따르다 본성. 네, 본성이 있다. 그 본성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영의 본성은 영을 위하여. 그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혼의 본성은 혼이 자기 자신이 생존을 위해서. 육의 본성은 동물성은 동물적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작용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한 거다. 그 말이죠. 그 욕구는 어때요? 지극히 정상적인. 근데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예, 맞습니다. 과도하게, 지나친 거예요. 과도한 게 어때요? 배고파가지고 어때요? 실컷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배임이 그냥 그 뭡니까? 자기 몸뚱아리보다 더 큰 걸 삼켜가지고 뭐 꼼짝 그처럼 뭐요? 과도, 지나친 거지. 그래서 지나친 것은 무엇보다 못하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그 죄는 과도하게, 무절제하게 만드는 거지. 자, 욕구에 대한 것 보시면 좋겠고요. 다 다뤄줬고, 자,
거기에 우리 이번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교류 유형 있죠? 교류 유형. 몇 가지입니까? 예, 412쪽에 보면 나오죠? 교류 유형. 교류 유형에 보시면 교류란 나오죠? 뭡니까?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결국 교류는 뭐다? 교제다. 교제. 그 교제의 유형이 있다. 유형. 상보유형, 상보교류. 예. 상보교류는 뭐예요? 예, 건강한 관계. 그 다음에 교차교류는 예,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예. 그 다음에 이면교류는 어때요?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복선을 깐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슬슬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아주 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 안 되죠. 예, 그런 걸 지금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삶의 입장. 이게 참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걸 우리 치유상담 신학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입장을 생활 자세라 그랬죠? 414쪽. 예, 그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자기 점검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점검. 자, 첫째는 자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 타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 1번. I am okay, you are okay. 두 번째는 뭐죠?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어. 여기서 나는 옳다 말은 나는 매사에 옳다가 아니고 매사에 옳은 것처럼 어때요? 생각한대. 말은 아닌데 무엇이 가운데 어때요? 생각이 나는 옳다. 다른 사람이 아무개가 문제야.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그런 사람 있죠? 얘기 다 들어보면. 그래서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점검 한번 해보세요.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미안하다 소리는 뭐예요? 자기 부정을 따라하는 거죠. 그죠? 예. 늘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이걸.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걸 계속 거기에 머물면 안 된대. 나는 매사야 아니야. 이게 뭐죠? 그 뜻이에요, 이게. 자기 부정이란 말은, 예? 밑에 우리 3번 있죠? 자기 부정은 매사야 나는 아니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예? 소리 자꾸 나요? 이게 움직이나? 어떡하나? 어때요? 3번 어때요? 소리 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들어보라는 거죠. 소리 나요? 지금? 어떠세요? 괜찮아요? 소리 나면 또 얘기하세요. 계속 소리 나면 수리해야죠. 자, 자기 긍정,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긍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항상 긍정적인, 나도 긍정, 당신도 긍정. 그 다음에, 자기는 긍정하는데 타인은 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는 부정하는데 타인은 긍정하는 거예요. 넷째는 뭐예요? 자기도 남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떠세요? 대체로? 대체로? 어떠세요? 전사님은 이거 하면서 자기는 어디라 생각했습니까? 저는 예전에는요. 네. 자기 부정이었어요. 자기 부정. 나는 뭔가 잘못됐다. 잘못되고 있다. 나는 불충분하다. 예, 예. 이렇게 됐었어요. 예. 낮은 자존감이죠? 사람은 긍정. 아, 예, 예. 긍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요. 타인 긍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자신이 그 3번이었다, 그죠? 3번이었는데 1번으로 치유되고. 자, 전우사, 자, 보세요. 이 참 중요하거든. 우리 적용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전에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었다. 예. 그랬을 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예, 예. 자신은 무능하고, 예. 무력하고, 좌절감을 경험하고, 예. 이런 사람은 삶의 모습이 어때요? 우울하다. 희망이 없고 우울하고. 우울하다. 지금 원인은 원가정에 있는 거죠. 예, 예, 예. 이런 상태였는데, 의기소침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해봤자 이런 생각이 나고, 그죠? 그런데, 어디로? 1번으로 바뀌고 있다, 그죠? 아, 요, 할렐루야. 자, 우리 홍 목사님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때까지는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었었고 예. 좀 나를 좀 낮춰보는 예, 예, 예. 열등감에 많이 시달려도, 아, 오케이. 그러면 신앙생활 하고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긍정적으로 변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된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봐도 우리 홍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주님 말씀이에요.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시험을 가는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자, 우리 전사님 드세요. 이전사님. 자기는? 저는 4번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아,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했다. 예, 예.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보니까 그런 말이 있네요. 보니까. 나도 별 볼 일 없고, 너도 별 볼 일 없다. 아, 그러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든 일이 많았다.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어디로 바뀌고 있습니까? 1번으로 할렐루야. 박수! 아, 잘 올라오셨습니다. 안 올라왔으면 확인을 못했을 텐데. 자, 우리 송 사모님 어떠세요? 자기는 많이 부정하고 남은 좀 그래도 타인은 긍정했었던. 예. 아까 우리 윤사님 비슷하네요. 예, 예, 예. 문제는 나야. 해결이 안 돼. 그죠? 이런 사람 415쪽 밑에 보면 어떤 충동에 빠집니까? 아, 예. 위험합니다. 그죠? 삶은 뭐해? 예. 이런 사람은 의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교로 분석 갖고 나는데 의미 치료를 받아야 돼. 그죠?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더라. 나의 가치가 그분 안에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걸 진솔하게 한번 표현해보라 할 때 이게 참 진단의 자료로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스트로크. 참 어려운 표현인데 말인데요. 이거는요. 스트로크가 발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근데 달래기, 칭찬하기, 쓰다듬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전사 보니까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표현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스트로크는 3절에 보니 셋째 줄을 보니까 416쪽에 비언어, 언어. 그러니까 말로 하든지 말로 하지 않고 표현하든지 바디랭귀지죠. 이거 뭡니까?
우리 홍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홍 목사님 만나자마자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언어, 비언어거든요. 비언어지만 어때요? 지금 스트로크가 전달되고 있는 거지. 그 얘기예요. 전달되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반가운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뭐 다 더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때문에 저 뒤에 넘어갑니다. 평가, 치유신학 평가. 428쪽에 보시면 네. 교류 분석의 인간과는 482쪽에 둘째 단락에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과 그 주장이 유사하다. 그죠? 유사하다. 여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배제된 철저히 인본적이다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여기에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 교류 분석에서 교류란 치유신학에서는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다. 예, 그래서 교제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좋죠? 이걸 우리가 취하는 교제의 방법.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삶의 입장 혹은 삶의 자세로서 타인과 나와 타인과의 부정과 긍정의 네 가지 생활 태도를 참 잘 보여주고 있다는데 우리 이걸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사실 교류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 기능 분석은 사람의 자아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알게 하는 상당 기법입니다. 자, 우리는 영혼, 육이 같이 기능해야 되겠습니다. 영도, 혼도, 육도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기능해야 한다 하는 부분.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 그 말은 금강산도. 예. 그게 그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교류 분석 이론이 주는 자극. 예. 어버이자, 어른자, 어린이자 이 세 가지 자아 상태는 우리에게 치유신학에서 5대 본성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욕구. 자극 갈망, 인정 갈망, 구조 갈망 이 세 가지 심리 욕구 역시 5대 본성 안에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관련 지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